민주당 안에서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정면 원내대변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도 주장을 했죠. 이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한 번에 5명 탄핵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만약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각 총사퇴 그러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데. 아니죠.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의총에서도 먼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이 이제 또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이제 줄탄핵 카드를 꺼낸 가능성,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고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강성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나 저희 민주당 당내의 분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 이 3명만 좀 임명을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혼란에 대해 좀 막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명만 기각이 되어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6명이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완전체,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말을 좀 들어보면 이 불완전체라는 어떤 이유로 불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복귀를 하신다고 하면 이 나라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땅으로 떨어진 이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전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말을 했듯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좀 국정안전협의체 이런 협의체 안에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줄 탄핵을 하자는 분노와 같은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도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가자라는 기조입니다. 아까 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권에서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했습니다만 논의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산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논의 자체와 논의 기구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다. 6인 체제로 심리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헌법재판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여야가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소 바뀌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탓하기 전에 그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 하면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명 한 명이 무슨 헌법재판관을 여당이 추천한 분 한 분, 야당이 추천한 분 한 분에서 한 분,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로 추천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한 분 한 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헌재를 임명하면 그러면 임명하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거 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투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여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합의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노정면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줄탄핵하게 되면요. 이거 사실은 국민이 이제 국회를 탄핵합니다. 사실 국회 해산권을 안는 것이 헌법 기초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뭔가 나도 잘못하면은 다음 선거 이전에 뭔가 내 직이 날아갈 수 있어라는 것들을 제대로 마련해놔야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한테 역풍이 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치를 가동시켜서 뭔가 같은 타협안은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헌 요소, 특검법에 대한 위헌 요소를 좀 봐주고 헌법재판관은 좀 임명해 주고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 안 된다 한 게 아니잖아요. 여야가 합의해달라라고 그러면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특검법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정서를 가진 사람은 사실 저희 당에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연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 걷어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처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법원이 뭐 여야 합의해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유체이탈법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 일종의 책임 떼는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벌써 공직 생활을 55년째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뭐 관료만 했다고 하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직도 했어요.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내에 아주 다양한 그 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정치력이랄까 조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본인이 책임을 그냥 툭 여야에게 던지기보다는 그냥 그럼 여야 모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면서 뭔가 타협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보여서야 되는데 그런 노력 일치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여야 합의해 오십시오 하고 그냥 퉁 쳐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에 저는 정말 놀랬고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50년 동안 경제 관료를 하고 오신 분인데 본인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미칠 후과가 대한민국에 미칠 후과가 뭐 어떤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네, 제가 짧게 이게 저희가 뭘 판단할 때 자꾸만 앞뒤를 바꾸시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국가 신인도 이런 데 문제가 된 것은 물론 발단은 계엄이죠. 이건 차치하고 탄핵을 의결한 탄핵 사유도 없는데 의결한 민주당이 잘못된 거지 그 국정안전협의체 꾸리자고 맨 먼저 말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 국정안전협의체 등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오면은 조금 더 무난하겠다라고 한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탄핵 사유도 없는데 또 절차 위반까지 해가면서 이걸 탄핵을 결행한 민주당이 잘못한 건지. 제가 글쎄요. 한 말씀만 딱 보탤게요. 제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난 직후에 미국 라디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을 들었어요. 네. NPR이 이 긴박한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BBC 서울 특파원을 물려서 이 상황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이 틈모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직후에 제가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뉴욕타임스 1, 2위 기사가 전부 다 한국의 이 지금 탄핵 사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잘못했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 단 대한민국에 선출된 권력이 없는 이 정치적 공백기가 상당히 오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더 큰 불안을 낳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알겠습니다. 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에서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예를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두고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대행은 그 자체로 대통령 대행이다. 이러면서 탄핵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그 자체로 대통령 대행입니다. 헌법상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있지도 않습니다. 한덕수의 권한과 최상목의 권한은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는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을 결정을 하실 수 있을런지 또 임명을 하실 것 같으신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이제 어제 대행이 된 분이니까 충분한 숙고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말인즉슨 그 동급을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정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대행의 대행은 밑으로 이어받은 거지 그게 수평적으로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이건 해석의 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행해야 될 사람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대안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일단 이 얘기는 좀 차치해 두고 지금 민주당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좀 사안과 사항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 좀 어떤 쟁점 사항이 있었을 때 조금 단 한 발자국이라도 좀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가 좀 복원이 되고 그렇게 하나 줬을 때 하나 받고 또 다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니 3명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3명을 지금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 명 이렇게 하자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결론 또 차재윤 교수님 의견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을 안 내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상대방도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탄핵 그 특검관 안 같은 경우도 아니 민주당이 말한 그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3자 추천 뭐 아니라든지 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하면 서로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치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치력을 보여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이 법이 이러니까 여기서 이걸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안 보이는 건데 지금 물밑 접촉은 거진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물밑 접촉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나갔고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너무 나간 상황. 너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거듭 말씀드린 탄핵 사유 안 될 뿐만 아니고 지금 뭐 13일 만에 탄핵당한 건가요? 대행한지. 또 하나 대행의 대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원래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사고로 직무정지가 됐을 때 바로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없었다면 바로 최상목 부총리한테 가게 되면 대행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갔다가 또 탄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과, 과정, 무리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행이라는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어떤 조어에 분명한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강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모여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못 모이잖아요. 이게 바로 탄핵을 그냥 20분 만에 탄핵 발의한 거잖아요. 나 이거 헌재 소장 헌재 재판관 임명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 20분 만에 탄핵을 발의한 거예요. 그 언제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급하다. 민주당이 급하고 극단적이고 과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장과 임명이 되면 30일 정도 임명이 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모여서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